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 물체의 운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차 시 물체의 운동을 정리해 볼까요? 부분을 공부해 볼 건데요. 과학책은 94, 95쪽에 내용 정리된 부분 먼저 꼭 읽어보시고요. 실험 관찰도 50쪽과 51쪽의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공부 시작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가 4단원에서 처음 배웠던 개념이 무엇인가요? 네, 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나타낼까요를 같이 볼게요. 자전거가 처음에는 1m 위치에 있었는데 1초 뒤에는 3m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1초 동안 2m를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린 물체가 긴 시간이 걸린 물체보다 더 빠릅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속력을 배웠습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데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동차가 3시간 동안 24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240 나누기 3은 8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동차의 속력은 80km/h이고 80km/h 또는 시속 80km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바람이 최대 풍속 13m/s라고 나옵니다. 이 바람의 속력은 13m/s이고 13m/s 또는 초속 13m라고 읽습니다. 정리해보면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속력의 단위에는 km/h, m/s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속력과 관련된 안전장치에는 안전띠, 과속 방지턱, 에어백 등이 있습니다. 속력과 관련된 안전수칙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로 좌우를 잘 살피기, 버스는 인도에서 기다리기, 바퀴 달린 신발은 안전한 장소에서 타기, 도로 주변에서는 공을 공주머니에 넣기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은 실험 관찰 50쪽과 51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아직 안 풀어본 친구가 있다면 화면을 멈추고 먼저 꼭 풀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시작해 봅시다. 네,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았다고 생각하고요. 1번부터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봅시다. 보기에는 속력, 운동, 이동거리, 걸린 시간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1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물체가 운동한다고 합니다. 2번, 속력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2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골라 써봅시다. 보기에 기차, 자동길, 자동차, 자동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기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들이 있고요.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는 보기에서 자동길과 자동계단이겠죠. 네, 3번 문제. 다음은 100m 달리기의 기록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인지 써봅시다. 네, 100m 같은 이동, 같은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을 때 가장 빠른 선수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린 선수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을 때 짧은 시간이 걸린 선수가 가장 빠른데요. 여기서 그러면 10초 89에 박민희 선수가 가장 빠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다음 그래프는 여러 가지 장난감 자동차가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빠른 장난감 자동차는 무엇인지 써봅시다. 3초라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가장 멀리 간 자동차가 빠른 거겠죠. 이 중에서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멀리 간 자동차는 풍선 자동차입니다. 5번 문제는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써봅시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800km/h의 속력으로 이동해 영국 런던에 있는 공항에 착륙했다. 네, 이런 기사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800km/h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비행기의 속력이 1시간 동안 800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800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네, 실험 관찰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6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등산객이 8km의 등산로를 따라 4시간 동안 산에 올랐습니다. 등산객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네,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8km를 4시간, 4로 나누면 되겠죠. 8 나누기 4는 2입니다. 그래서 이 등산객의 속력은 2km/h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다가 식도 적어주세요. 8 나누기 4는 2 이렇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동차가 일정 속력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도로 표지판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는 까닭을 큰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험성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도로에서 이렇게 속력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속력을 제한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많이 뉴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속력이 큰 자동차들이 부딪혔을 때 사고가 크게 나요. 사람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충돌할 때 큰 충격이 가해져서 자동차 탑승자와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의 속력이 크면 제동 장치를 밟더라도 자동차를 바로 멈출 수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서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켜서 서로 안전하게 살아가야겠죠? 네, 이렇게 4단원 마무리했고요. 다음에는 5단원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4단원 수고했어요.